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아메리칸 핫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금 공화당과 백악관에서 협상안을 통과를 시켜서 힐스 액트, 소위 말해서 힐스 액트라는 규정을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힐스 액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힐스 액트에서는 지금 헬스, 건강이나 보건 관련돼서 스쿨, 관련 이런 사회건강보건 그리고 경제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우리 생활과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저희가 지금 1200불씩 받았던 케어스 액트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경기부양책 체크를 디렉트 디파짓이나 체크 또는 데비카드로 받으셨을 텐데요. 이번 이 공화당이 상정한 힐스 액트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현재 법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조만간에 1200불씩 기존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개인당 지급이 될 것이고, 그 베이스는 똑같이 2018년, 2019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급이 될 것이고,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재하셨던 그 주소와 은행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케어스 액트와 동일하게 AGI 기준인데요. 수정소득이죠. 따라서 이 수정소득이 싱글 기준으로는 75,000불,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15만불, 내용 동일하겠습니다. 하우스홀드인 경우는 112,500불, 그 이하가 되면 모든 분들에게 성인 1인당 1,200불씩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요, 개인 경우에는 99,000,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98,000이 되겠고요. 하우스홀드인 경우에는 136,500불이 넘어가시게 되면은 1,200불 지급에 페이스아웃 된 것을 다 소진시키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않다는 거 한번 2018년, 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참고하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가족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녀 1인당 500불씩 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케어스 액트하고 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그 혜택 받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16세 이하인 경우에만 500불을 지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부양가족 자녀,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자녀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500불씩 지급이 되도록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공화당과 백악관이 협의하에 이제 상정을 한 힐스 액트의 기존의 케어스 액트와 동일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었고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외된다는 얘기고요. 관련해서 일단 동일한 부분들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텍스 관련, 세금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관련된 것입니다. 7월 25일까지 연방정부에서 600불씩 추가로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을 해줬는데,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메리칸 핫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오히려 이 소득이 더 증가가 되다 보니까 복직을 거부하는 사태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공화당이나 백악관 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의견을 계속 내왔었는데, 이번에 상정된 이 힐스 액트에서는 600불을 200불로 줄이고요. 대신에 이거를 9월달까지 8월, 9월달 이렇게 해서 9월달까지 지급을 하고, 10월달부터는 기존에 근무하셨던 회사의 주급의 기준에서 70%까지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70% 실업급여 안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회사에서 받으셨던 그 그로스 주급에다가 혹시 주정부에서 클레임하셔서 주정부에서 실업수당을 받게 되시면 그 두 개의 총 합의 70%까지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세부적인 골자는 아직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고 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매출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타격이 크신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PPP의 연장입니다. PPP 예산을 마련을 해서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종업원을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구제 방안인데요.
이 구제 방안을 기존에 PPP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측정을 하였고, 전체 기존 매출보다 50%가 감소한 기업을 기준으로 고용인 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PPP를 한 번 더 지급할 예정이고, 조건 자체는 이제 60%를 급여로 쓰면 되는 조건, 기존과 동일하죠. 그리고 급여의 2.5배, 그 다음에 최대 2밀리언까지 해서 조건은 거의 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 관련돼서 익스펜스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 좀 더 광범위하게 익스펜스를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다만 급여만 60% 기준을 종전과 동일하게 60%를 급여와 관련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50%까지 기존에 비해서 매출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SBA를 통해서 소기업 구제 프로그램을 또 하나 더 마련을 해서 예산을 이제 또 별도로 측정을 해서 1년에 연이자율 1% 아주 저리죠. 20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이 조건은 50%까지 매출이 급감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 또한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따로 측정을 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과 관련돼서도 추가 사항들을 이렇게 눈여겨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패밀리 리브나 식 리브 해서 지금 근로를 하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고용인들을 해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환급성 크레딧을 제공하던 것이 10,000불 기준으로 지금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30,000불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여러분들 그 종업원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셔서 식비를 제공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원래 규정, 세법 규정은 식비의 50%만 비용 공제가 가능했는데, 이거를 100%로 2020년 말까지 식비의 100%를 비용 공제 가능하도록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종업원을 위해서 어떤 방역 시스템 장비를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고용주가 사용한 액수에 대해서 환급성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페이롤 텍스 크레딧의 일환인데요. 100명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00불까지, 그 이상은 뭐 750불까지 이런 식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환급성 공제 액수가 조금 크레딧 액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코로나 관련돼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장비나 여러 가지 사무실, 오피스 서플라이 비용에 대해서 환급성 크레딧 규정도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세금 규정은 뭐냐면, 여러 주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있으신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원래 소득이 생기는 각 주마다 거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소득세 신고를 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여러 개 주에서 지금 근무를 하더라도 현재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주에만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각 주에 지금 현재 원천 징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환급이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타주에 있는 그 주마다 또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타주에 있는 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절세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세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신 후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가정 하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 주의 소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여러 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보다는 절세 효과가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주에서도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연방정부에서 받은 기금, 코로나 릴리프 펀드를 통해서 소기업들을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렌트 구제 방안 등을 이제 신설을 해서 각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서도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그런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서 이런 코로나 관련되는 펀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코로나 검사 지원 비용도 공화당에서 다시 주장을 하여서 원래는 백악관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 검사 비용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굉장히 큰 예산을 투여를 했던 그 백신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추가로 측정해서 이 법안에 포함이 되었고요.
기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사안은 뭐냐면 공화당에서 이제 어제 법안 이제 바로 월요일이죠. 상정한 내용이 힐스 액트라는 규정으로 인해서 이제 상정이 되었고, 기존에 5월 달에 이제 민주당에서 상정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태에서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전망을 하면서 히어로즈 액트라는 규정을 이제 통과를 시켜서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든 이제 상하원, 이제 양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의를 봐서 이 힐스 액트라는 규정을 지금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상정을 한 건데, 이제 민주당과의 협상을 해야겠죠. 따라서 히어로즈 액트와 이 힐스 액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 법안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양당이 그렇게 충돌 없이 통과된다고 우리가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1200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지급되었던 방식, 그리고 소득 수준, 그리고 지급 규모인 성인 한 명당 1200불,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자녀당 500불, 이 내용은 크게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공화당 두 쪽에서도 크게 이제 의견의 차이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금 관련 크레딧이나 여러 가지 세금 관련 공제 혜택 관련 규정도 조금의 이견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세금 관련돼서는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충돌이 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히어로즈 액트에서는 3조 달러 가량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상정된 공화당의 힐스 액트는 1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원책에 대한 예산안의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띤 아마 논쟁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로 실업수당입니다. 어찌되었건 히어로즈 액트에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내년까지 600불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자는 것과, 이번에 힐스 액트에 공화당이 주장한 내용이 200불, 그 이후에 전체 소득에 대해서 70%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 내용이 일단 민주당에서는 일단 너무 복잡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200불 또한 너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점과, 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경기 부양 안에 예산안 규모, 그 다음에 실업급여에 대한 의견 충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어찌되었건 8월 7일까지 지금 의회가 지금 계속 속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의논이나 쟁점되는 부분들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일단은 힐스 액트라는 규정 자체를 공화당에서 백악관과 협의를 해서 일단 합의를 도출한 뒤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주안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그 양당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리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어쨌든 서면으로 이렇게 또 법안이 완전히 결정이 돼서 상정까지 될 예상을 모두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8월 7일까지가 회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여러 가지 양당의 합의안이 도출이 되어서 대통령 서명까지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 기존의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상정을 했던 히어로즈 액트보다 전체적으로 법안 내용이나 여러 경기 부양책 자체가 보다 더 후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제 언론에서 브리핑을 한 거에 비해서, 지금 이번에 공화당이 내놓은 힐스 액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규모도 좀 적을 뿐더러 아무래도 대통령이 말한 아주 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찌되었거나 일단 8월 7일까지 회기 기간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말 내지는 8월 초까지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양당이 이제 합의안을 도출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히어로즈 액트나 힐스 액트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서두에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가장 큰 쟁점인 전체적인 규모와 실업급여 등등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아마 법안이 상정될 것이고, 대통령의 서명과 법안의 발효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존의 케어즈 액트처럼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방 재무장관 문희신 재무장관도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가 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8월 안으로 특히 1200불
가정마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 부분은 8월 안으로 기존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디렉트 디파짓으로 국세청 정보를 통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언론에서 브리핑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케어스 액트가 각 가정에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지금도 아직 발송하고 지급하는 곳이 아직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16일에서 17일 정도로 해서 대부분의 가정에 디렉트 디파짓 및 수표 발송이 완료된 것으로 통계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법안이 상정이 되고 통과되는 데까지 앞으로 1주, 2주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될 테니 그때 됐을 때 아메리칸 핫뉴스를 통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힐스 액트에 포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완전히 신속하게 통과된 내용과 디테일한 여러분들 가정에 또는 여러분들 사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혜택 정보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서 이 경기 부양과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약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경기 양당의 협상으로 미국 경기 부양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과되는지 여러분들과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서 상정된 힐스 액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 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신속하게 세부 사항과 같이 설명드리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정보를 신속하게 같이 세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